어젯밤부터 한동안 잠시 패닉 상태였던 민주당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것 같습니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여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법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대표의 모습 비교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징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대변하시던데요. 예.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대면한 민주당 대변인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위가 있다 하는 식의 두 번의 판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검찰개혁의 내용이 될 것이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긴급회의 열어서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TF로 전환하겠다. 여러 차례 법원에 안 좋은 판단이 나왔음에도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네요. 글쎄요. 지금 보면 사실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결국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현재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성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낸 거거든요. 이게 이미 어떤 사법부에 의해서 좌절된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한다는데 지금 이미 검찰 개혁은 법적으로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근데 뭘 또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늪에서 더 헤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늪에 빠지면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게 바로 늪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미명하에서 지금 또 일부 지금 의원들은 자, 이제는 또 사법개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판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요. 자기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민주적 통제라는 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권한을 준 건 아닙니다. 그건 독재식 발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본인들을 보면 이제 검사도 안 되니까 이제 판사도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을 하면 점점 더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어쩌면 이낙연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주장을 하지만 본인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예. 여기 중심 잡지 못하면 어쩌면 여당은 점점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정치를 사법부한테 너무나 떠넘겼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가 돼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와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만이 저는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여당에게는 이번 성탄절 주가 지우고 싶은 한 주일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에 윤 총장의 복귀에 특히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격앙된 반응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아마 좀 사실 이 판사님을 개인적으로 칭하고 싶지는 않은데 무죄를 다투는 사람한테 반성 안 한다 그러면 형 부인한다고 반성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그제 있었던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관련해서도 사법 사기꾼 손봐야 된다. 정권에 앙심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격양된 목소리를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저런 걸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지금 여권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 이른바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들 뜻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적폐, 사기꾼,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 나오면 역사적 판결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매번 민주당에서 논평될 때마다 역사적 판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는 저렇게 정경심 교수의 법정 구속이라든지 이번 행정법원의 인용 같은 게 나오면 이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임기 말 레임덕이 온니 많으니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가장 많은 실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중잣대를 항상 쓴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면 검찰개혁 내용과 비전을 설명하고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국민들 내리속에 박혀있는 검찰개혁은 윤석열 찍어내기가 검찰개혁과 동일화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검찰개혁의 와중에 윤석열 총장의 살아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는 법 취지를 확보한, 법 취지를 회복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적폐로 몰아가면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말하는 이중잣대, 개혁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키는 것, 이걸 좀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신동근 의원은 법조 카르텔, 그러니까 밥그릇 챙기기, 본인들 결속하는 사법개혁을 하는 게 추진해야 된다는데 여기 보면 하정대국장 이름 석자, 이름 얘기하면서 본인 실명 걸으면서 그 개혁은 겁박으로 읽힌다라고 사법부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 검찰이 자기한테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그 수사를 했을 때 그걸 검찰개혁이 안 이루어져서 그리고 심지어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에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사법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판사들은요, 검사는 이제 2200명의 검사가 검찰총장부터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판사는 각각의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자기가 어떤 재판을 맡았을 때 좀 고민된다고 다른 사람하고 여론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옆 재판부에 가서 물어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합의부일 때도 세 사람만 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이 했다, 세 사람이 했다, 일개 3명이 결론을 내렸다. 무슨, 검찰에서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3명이 했다. 한 사람이 일개 판사가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법부 시스템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심, 3심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동안에 우리 김근식 박사가 얘기했듯이 아니 그동안 자기가 마음에 들면 무슨 양심의 무슨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가 그전에는 아주 좋은 참 마음에 드는 판결을 그렇게 잡으면 반대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변해가면은 과연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저는 적어도 여권 핵심부가 이런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만이 그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법원 판단에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여당 얘기해봤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검찰총장 중징계 법원이 이 관련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